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백화점 제품보다 더 잘 쓰는 로드샵 제품 추천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로드샵 제품들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제가 그 제품들을 올린 지 아마 8, 9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 후로 거의 1년 만에 저의 백화점 제품들을 제치고 저의 데일리템으로 인생템으로 등극한 로드샵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은요. 컨실러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컨실러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다는 컨실러는 늘 써봤던 것 같아요. 나스의 크리미 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색깔로 가지고 있고 나스 팟 컨실러도 굉장히 잘 쓰고 더블웨어 컨실러도 써봤고요. 맥의 이런 팟 컨실러도 써봤고요. 그리고 디올, 입생로랑 맥 팟 제품 그리고 좋다고 소문난 로라메르시에까지 이렇게 컨실러를 여러 종류를 써봤습니다. 이 컨실러들을 다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 다 다른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위주로 써주는 편이에요. 이런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좀 높은 백화점 컨실러와 비슷한 제가 요즘 잘 쓰는 컨실러 2가지 종류는요. 더샘의 커버 퍼펙트 팁 컨실러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더블웨어 컨실러나 나스 크리미 레디언트 컨실러 같은 용도를 사용할 때 자주 대체해주게 되더라고요. 이 컨실러 같은 경우는 살짝 묽은 크리미한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 전체적으로 커버를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하셔도 되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작은 잡티를 올려줄 때도 면봉이나 아니면 이 팁으로 콕 찍어서 톡톡 올려주셔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이 컨실러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컨실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 나스 쓰던 용도를 대체해서 얘로 쓰다 보니까 어떤 게 과연 다른가 세밀하게 좀 보고 싶어서 한쪽은 나스로 가리고 한쪽은 더샘으로 가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 올라가는 제형이 달라요. 나스가 훨씬 더 착붙 컨실러입니다. 속에 파우더도 더 많고요. 올리자마자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은 바로 세팅되고 바로 커버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실러 같은 경우는 올리자마자 파우더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얘 자체가 마무리가 보송하게 마무리되고 올리자마자 딱 세팅이 되기 때문에 컨실러가 벗겨질까 걱정돼서 파우더로 막 빨리 두드려야 되고 그런 점이 없는 그런 편리한 컨실러예요. 하지만 건성이나 극건성이신 분들이 넓은 부위에 사용을 하셨을 때 살짝은 건조하게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컨실러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잡티를 톡톡 가리기에는 너무나 퍼펙트하고 완벽한 그런 컨실러이지만 전체적으로 기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리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있으셔서 좀 커버가 필요하신 경우에 전체적으로 쓰셨을 때 기초에 따라서 살짝은 건조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대신 지성이 쓰면은 그 보송한 점이 장점이 되어서 피부 모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말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얘는 가격이 되게 사악한데요. 넓은 면적에 쓰시는 저 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빨리 닳아요. 저도 몇 통이나 바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로드샵을 방황하다가 얘는 그래도 좀 비슷한 퀄리티로 따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컨실러가 나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촉촉하고 바로 세팅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실 때 브러쉬나 퍼프로 살짝 밀어서 원하는 부위를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단 지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파우더나 세팅 파우더로 살짝 마무리해 주셔야 지속력이 조금 더 오래 가긴 해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그 촉촉함 때문에 눈가 아래나 다크서클 해줬을 때도 그렇게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었고 컨실러 가격 차이가 5배, 6배 정도 나니까 컨실러를 자주 사용하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버력은 비슷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더샘 컨실러의 최대 장점은 나스 컨실러가 의외로 색깔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22호에서 23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커스터드 컬러를 쓰면은 약간 좀 어두칙칙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전에 바닐라 컬러를 쓰니까 좀 핑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톤이나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21, 22, 23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 맞지 않을 경우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더 거뭇거뭇해 보여서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눈이 집중이 가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컨실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나스에서 색상이 찾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더샘의 컨실러를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컨실러는요. 이니스프리의 미네랄 스틱 컨실러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로라메르시에의
캐밀플라지 컨실러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좀 늦게 구입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써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인스타에 딱 올렸을 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좋다고 샀는데 쓰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얘를 2주, 3주 정도 써보고 딱 결과를 말씀드리면 좋은 컨실러입니다. 저는 만족하면서 쓰는 컨실러인데요. 만약에 컨실러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얘만 사면은 100% 후회하세요. 근데 나는 컨실러가 여러 종류 있다. 리퀴드도 있고 팟도 있고 다른 여러 컨실러가 있는데 얘를 추가로 구입한다 하시면은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컨실러예요. 일단 로라메르시 캐밀플러지 컨실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컨실러 중에 제일 딱딱한 아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화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톡톡톡 해서 만약에 톡톡톡 했다면은 이거 뭐야? 커버력도 안 좋고 하나도 안 가려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는 의외로 면봉이나 브러쉬 있잖아요. 그걸로 막 정말 많이 문질러서 콩!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그 테두리를 블렌딩 해주셔야 잘 쓸 수 있는 그런 컨실러예요. 그 말인 즉슨 그만큼 커버가 높고 두꺼운 컨실러이기 때문에 뭐 다크서클을 가린다거나 넓은 면적을 가린다거나 할 수가 없는 컨실러예요. 피부 화장이 엄청 두꺼워 보이고 눈은 또 다 뜨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시는 컨실러로 다크서클, 여드름 이런 걸 잡티 다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다 가린 다음에도 가려지지 않은 되게 조그만 부분을 가리기에 용이한 컨실러입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다 가리고 나서도 조금 튀어나온 부분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줄 때 빛을 발하는 컨실러예요. 대신 얘도 색상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SC-3번을 쓰시는데요. 약간 피치톤, 피치핑크톤과 옐로톤이 들어있는데 저는 뭐 섞어서 쓰면 좋다 이러는데 저는 섞어서 쓰면 안 좋더라고요. 얼마큼 묻히냐, 어느 정도 묻히냐 이런 것들도 매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컬러를 은근 어두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얘 전에 컬러를 고르자니 또 톤이 너무 달라져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런 유명한 로레메르시의 캐밀플라지 컨실러 정말 잘 사용하면 좋은 컨실러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 그런 컨실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 추천하고 싶은 컨실러가 요 이니스프리 컨실러입니다. 얘는 이렇게 스틱 타입이에요. 팟 타입은 아닌데 로라메르시에 같이 커버가 잘 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로라메르시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될까요? 스틱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발라주고 블렌딩할 때 좀 잘 펴지는 그런 보송보송한 스틱 타입의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해주셔도 막 너무 두꺼워 보이거나 피부 표현이 뜨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더샘 컨실러로 마무리를 다 해주고 웬만큼 가려준 다음에 그래도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 점 같은 것들 이렇게 살짝살짝 그려주면은 화장 시간도 빠르고 잘 가려지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저는 만약에 이 로라메르시의 캐밀플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로드샵의 펜슬 컨실러나 스틱 컨실러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로드샵의 제품은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아이섀도우 라인입니다. 솔직히 로드샵 아이섀도우들 다 좋은데요. 제가 클리오의 이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글리터 섀도우 제품인데요. 보통 어반디케이나 이런 글리터 아이섀도우로 나온 제품보다는 조금 더 펄이 잔잔해요. 그래서 손등 옆에 바로 발색해보면은 백화점 제품이 좀 더 화려하고 글리터가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 클리오 제품을 뽑은 이유는 펄이 은은하고 잔잔하게 오래가는 점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얘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섀도우나 블러셔 컬러 같은 경우도 데일리템 사놓고 가끔 화려한 거 찾고 싶어서 화려한 거 사놨다가 결국에는 계속 더 많이 쓰게 되는 템은 자연스러운 음영 섀도우나 자연스러운 블러셔 컬러 훨씬 더 많이 쓰고 손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화려한 입자의 글리터들을 많이 사놨지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은 이 클리오 제품이에요. 잔잔한데도 팍 보여지는데 입자가 작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글리터여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요.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페리페라의 잉크 에어리 벨벳입니다. 사실 페리페라는 뭐 국민 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기존의 에어리 벨벳 제형보다는 원래 그냥 기존 제형 에어리 벨벳 말고 페리페라 잉크 벨벳 얘를 더 선호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에어리 잉크 벨벳은 제가 입술이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르고 나면은 약간 각질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기존 제품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한번 사고는 잘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얘가 제형이 업그레이드 됐다, 더 훨씬 좋아졌다 이런 리뷰를 많이 듣고 제가 딱 한 컬러만 구매해봤어요. 원래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은 하기 때문에 딱 한 컬러를 구매해봤는데 정말 저는 확실히 바로 느꼈어요. 제형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겉은 보송한데 속에 조금 크리미한 게 더 강화된 것 같은? 조금 더 파우더립 같이 이렇게 보송보송한 수채화 같이 막 잉크처럼 이렇게 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서 은은하게 잘 퍼지게끔 그렇게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제가 얘를 바르면서 생각났던 게 딱 제가 아르마니 요 리퀴드 립 제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틴트나 약간 리퀴드 립 중에서 올리자마자 입술에 착 달라붙는 그런 제형이 아니고요. 아르마니처럼 약간 올리고 나서 보송보송한 크리미하게 입술에 살짝 올려있는 제품이에요. 아르마니 같은 경우도 립이 완전히 세팅되거나 아니면 적은 양을 써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로 이렇게 바르셨을 경우에 휴지로 음파 해주시지 않으면 묻어 나오는 것처럼 페리페라 잉크 벨벳도 많은 양을 발라주시면 묻어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리신 다음에 잘 세팅을 해주시면은 아르마니보다 묻어남도 적으면서 지속력도 괜찮고 양 조절도 잘 되고 입술 모양을 따라서 그리기에도 되게 예쁜, 편한, 쉬운 그런 어플리케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르마니 리퀴드 립의 약간 저렴이 버전? 가격을 생각한다면 저렴이가 아니라 정말 더 뛰어난 그런 제품일 수 있는 잘 업그레이드 된 립인 것 같아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립밤인데요. 여러분 제가 라네즈 같은 경우는 이 립밤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립밤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중간대 가격이기 때문에 백화점 립밤도 많이 써봤고 약국 제품인 되게 저렴한 립밤들도 많이 써봤고 뭐 바셀린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샀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그냥 립밤 같다 이런 리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반통 정도를 썼고요. 얘를 쓰다가 좀 다른 립밤이 있어서 다른 립밤을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립밤 때문인지를 몰랐는데 그 다음날 립스틱을 바를 때 각질이 더 빨리 생기는 것 같고 더 빨리 건조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이 립스틱이 또 안 맞아졌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인이 립밤이더라고요. 저는 립밤은 잠자기 전에 듬뿍 팩처럼 올려놔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다른 립밤들에 비해서 확실히 지속력이 좋아요. 대부분의 립밤은 발라놓고 나서는 1-2시간 정도 있으면 날아가는 편인데 얘는 자고 일어나도 촉촉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7시간, 8시간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입술이 촉촉하게 케어가 되니까 확실히 그 다음날 립스틱을 바를 때 더 편안하고 건조함도 덜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립밤 치고는 싼 가격이 아니지만 그런 거 어떻게 건조함, 갈라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투자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다른 백화점의 립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천 영상에 같이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템은 딱히 비교할 대상이 없는 아이 같아요. 제가 백화점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수정펜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얘는 에스쁘아 제품인데요. 프로 인텐스 스팟 메이크업 이레이저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인펜처럼 매직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일 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번졌거나 아이라이너를 잘못 그렸거나 내가 눈이 너무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아래 잘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시거나 휴지로 문지르시거나 면봉으로 이렇게 빡빡 해주시는 경우 많은데 면봉으로 물론 힘 없이 이렇게 살짝 닦아내주시는 건 괜찮지만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수정할 때는 정말 괜찮았었는데 그런 어렸을 때 빡빡 문지름이 진짜 나중에는 주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을 보면은 확실히 왼쪽에 주름이 더 깊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저의 생활 습관에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펜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오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내는 거 힘든 거 없이 바로 쓱 하면은 바로 샥 지워집니다.
그래서 꼭 눈 번짐 아니더라도 뭐 아이라인 라인이 한쪽이 삐뚤어졌다, 이쪽 잘못 그렸다 하는 부분에 슥슥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다시 교정해 주셔도 되고요. 립스틱 같은 것도 오늘 내가 풀립으로 예쁘게 그려보겠다 했는데 막 번졌다 할 때 슥슥 그려둬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지워지는 만큼 오일이기 때문에 다시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로 아래를 꼭 세팅해 주셔야지 다시 번지지 않아요. 얘를 해주시고 아무것도 수정을 안 해주신다 하시면은 이 오일감 때문에 더 번지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깔끔하게 편안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면봉이나 다른 제품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번지고 그러는 것보다 깔끔하게 딱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비슷한 백화점템은 아직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너무너무 잘 지워지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잘 쓰는 로드샵 제품들과 백화점 제품들을 살짝 비교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했던 백화점 제품들도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제품들이었다면 망설이지 않으시고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을 만큼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백화점 제품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로드샵 제품들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